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설날 저녁이었어요. 시댁 큰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었죠. 30여 명이 넘는 식구들이 넓은 식탁 주위로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시아버님께서는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거든요. 저도 그날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시동생이 가족 재산 정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부부끼리 먼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0에 넘게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일에 나서지 마.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 얼어붙었어요. 마치 겨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끝부터 차가워지면서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넓은 거실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고 시누이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시끄럽던 아이들조차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 민수 씨의 아내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규정해버렸어요. 우리 집 일이라는 표현, 그 말 속에는 저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 집의 외부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가족들 앞에서 그런 굴욕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저는 상상도 못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차가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과 서러운 말이에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가족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순간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저는 결혼 전까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민수 씨와 만나 결혼한 후로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20해가 넘었네요. 시댁은 전형적인 전통 가정이었어요. 시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고 시어머님은 평생 살림만 하시며 네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민수 씨가 장남이고 아래로 2딸,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이셨어요. 명절 음식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시고 가족 모임에서는 늘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처음 시집 갔을 때부터 느꼈지만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큰 시누이 영희 씨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작은 시누이 미정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해요. 둘 다 똑똑하고 당당한 커리어우먼들이죠. 시어머님께서는 딸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하셨어요. 명절에 와서 설거지를 안 해도 이해해 주시고 가족 회의에서도 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셨거든요. 반면에 저에게는 엄격하셨어요. 설거지와 시부모님 수발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하셨고 제가 의견을 내면 그래 하시면서도 결국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온화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시댁과 저 사이에서 일이 생기면 늘 중간자 역할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달래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머님 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님께서 제가 준비한 나물 반찬을 보시더니 간이 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민수 씨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는데 그분은 그냥 다음엔 더 조심하자고만 했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제가 의견을 말하면 시누이들은 언니는 우리 가정사를 잘 몰라서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며느리 말도 맞지 하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국 딸들 뜻대로 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민수 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큰일 아니잖아. 그냥 넘어가자.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달래려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며느리니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조금 참고 양보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나도 이 집 가족인데 왜 내 의견은 항상 뒷전일까? 남편은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날 저녁에 터진 그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 저만 나중에 듣게 되는 일들,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저만 빠뜨려지는 경우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실수련히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설마 의도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 저녁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소한 계기였는데 그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설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쪽에서 윷놀이에 열중하고 있었고 어른들은 새해 계획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철호 씨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거든요. 형, 이제 아버님 재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시아버님께서 올해 78이시고 작년부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자주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맞아.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어.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 씨는 요즘 상속세 문제도 만만치 않다던데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철호 씨가 꺼낸 내용을 듣다 보니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본가집은 물론이고 상가 몇 개, 시골에 있는 땅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큰형이 본가를 물려받고 저는 상가 쪽을 담당하면 어떨까요? 철호 씨가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들 몫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민수 씨가 집에서 가족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 자리에서 바로 내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민수 씨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어 보였고요. 특히 구체적인 금액이나 분할 방식까지 논의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중요한 일은 각자 집에 가서 부부끼리 상의해보고 다음에 다시 모여서 결정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어요. 재산 문제는 부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누이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영희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언니, 이건 우리 가족 내부 일이에요. 원래 이런 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미정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뭔가 부적절한 말을 한 건가 싶었거든요.
더 당황스러운 건 시어머님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만 조용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시동생이 약간 짜증스러운 톤으로 말했어요. 형수, 이런 건 원래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하는 거예요. 괜히 끌면 더 복잡해져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뜻이었는데 왜 모두들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런 큰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 씨가 갑자기 제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우리 집 일에 나서지 마. 그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윷놀이를 멈추고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셨고 시아버님은 어색하게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꽉 막힌 것 같았고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어요. 시누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재산 분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빠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만 마시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충격적인 한마디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남편의 차가운 말이 나온 뒤 거실의 공기는 정말 얼어붙었거든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시누이 미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봐요. 역시 언니가 나서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뺨을 맞은 것 같았어요. 참을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왜 제 의견은 나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영희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거들었어요. 언니, 이런 일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방식이 있어요. 언니는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0에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뭘 모른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저는 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가족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지금 목소리 왜 그렇게 높여? 부모님 앞에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해놓고는 제가 억울해하니까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맞받아치자 시어머님께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휴, 설날인데 왜 이러는 거야? 조용히 해. 시아버님도 중재하려고 하셨어요. 자, 그만하고 다들 차나 더 마시자.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시동생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형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형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잖아요. 예민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자 영희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은 피부치끼리 결정하는 게 맞아요. 피부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해서 20에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결국 저는 피부치가 아닌 남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뒤에서 시어머님이 애들도 보는데 왜 저러냐 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안방에 혼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냥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더 서러운 건 제일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문제 삼았잖아요. 거실에서는 한참 동안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혼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수 씨는 운전대만 묵묵히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걸까?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서 가다가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제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 씨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말을 꺼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괜히 말을 꺼냈다고요? 그럼 제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수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당신이 굳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저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일인데 부부끼리 상의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수 씨는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힘들어. 갑자기 나온 말이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힘들어요? 당신이 우리 식구들과 자꾸 부딪히는 게 보이잖아. 그럴 때마다 나는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민수 씨의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민수 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안 될까? 굳이 의견 내지 않아도 되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20에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건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제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럼 저는 그냥 인형처럼 살라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는 얘기야. 평화롭게 지내자는 말. 그런데 그 평화는 오직 제가 참고 양보해야만 유지되는 평화였어요.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조금 이해되기는 했어요. 민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민수 씨는 여전히 자기 원가족이 우선이고 저는 그냥 맞춰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 씨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건가? 그동안 저는 이런 상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니까 하면서 계속 참고 양보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더욱 혼란스러운 건 민수 씨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정말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지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어머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복잡했어요. 만약 민수 씨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었다면 포기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좋은 점도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오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 전화를 받고는 한동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회사에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까 시어머님이었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보통은 민수 씨를 통해서 연락하시는 편이어서 좀 의외였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꾸중을 들으려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응, 며느리야. 지금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며느리야, 어제 네가 한 말 있잖아. 부부끼리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한 그 말 말이야. 저는 자동으로 사과부터 했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뭘 미안해. 사실 나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어젯밤에 아버님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며느리야, 그날 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요? 응. 20해 넘게 우리 집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수 그 녀석이 참 답답해. 어제도 그렇고. 갑자기 민수 씨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왜 너를 감싸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정말 한심하더라. 어머님께서 민수 씨를 그렇게 비판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며느리야,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다 알아. 부부는 서로 편히 되어줘야 한다는 거.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거든. 그때 시아버님이 나를 안 감싸주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 어머님께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꺼내시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속상해. 민수가 왜 그렇게 눈치만 보는지 아들 녀석이 참 답답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 항상 자녀들 편이고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어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앞으로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적은 시댁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민수 씨였던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셨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 씨가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을 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뒤바뀐 기분이었어요. 20해 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서러워했는데 그 모든 게 소통 부족 때문이었다니 민수 씨는 그동안 뭘 한 거였을까요?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걸 모르게 한 민수 씨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님과의 그 통화를 통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부부가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가족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제 남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을 중재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회피자였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혼자 감당해야 했고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한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모임에서 부부는 반드시 같은 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일단은 배우자를 지켜주고 나중에 집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날 민수 씨가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대화보다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민수 씨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세대 남자분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관계의 균형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하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나이나 성별, 지위에 상관없이 각자의 의견을 들어주고 배려해줘야 해요. 네 번째로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저를 이해하고 계셨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부부들은 더욱 그래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한 거예요.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관계예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20해 넘게 함께 살아온 며느리도 충분히 가족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도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미 굳어진 관계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정말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저도 이제 민수 씨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설날 저녁, 그 긴 식탁에 둘러앉았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남편의 그 차가운 말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일에 나서지 마. 그 한마디 뒤에 따라온 긴 침묵. 저를 지켜주지 못한 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던 그 순간들이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침묵 뒤에 숨어있던 진실을 말이에요. 민수 씨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님도 저를 이해하고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셨던 거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민수 씨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더니 민수 씨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편이 들게 정말 미안했어. 20해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들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시어머님과도 훨씬 가까워졌어요. 어제 저녁에는 어머님께서 직접 민수 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내 아내가 그렇게 서운해하는데 왜 모른 척했니? 앞으로는 제대로 해라. 민수 씨가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처음이었대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동안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고 해도, 아무리 굳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진솔한 대화 한 번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40 후반의 나이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모임에서 배우자의 어떤 태도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도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반대로 배우자가 해준 어떤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따뜻한 기억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지금 가족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에라도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저도 앞으로 민수 씨와 시어머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찾던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이미 다 있었는데 그걸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만 몰랐던 거였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따뜻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요.